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학년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주요 이슈 좀 살펴보겠고요. 공지사항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저희가 주말 정규 방송만 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장이 있었던 특이사항 몇 가지만 좀 확인하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월요일 날은 휴장이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혹시 또 모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짧게 사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요. 봐서 이제 한국 시간은 화요일 날도 특별히 한 일이 없으면 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라이브는 또 수요일 날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공지하고 라이브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이제 5월 24일 거죠. 오늘 이제 날짜는 5월 27일이지만 미국 시장 보면 5월 24일 날 있던 시장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주시장은 자체는 올랐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큰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겁니다.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장은 미국 시장은 딱 정해진 날이 있으면 노는 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요번에 노는 날이 지금 딱 이거죠. 실제로 보면 이번에 메모리얼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7일 날 월요일 날 놀고요. 다음 노는 날은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버 데이, 생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 정도가 이제 노는 날로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혹시 모르신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나 이런데 오늘 왜 안 열려요?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은 노는 날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는데요. 네. 3대 지수는 3일 만에 반등을 성공했지만 실제로 보면 다우지수가 5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3대 지수 지금 보이시는 건 3대 지수의 1년 추인데요. 물론 1년 전보다 약간 올라있지만 이때부터는 올라있지만 지난 고점 대비는 또 꽤 지금 또 조정을 받은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간 단위로는 최근에 큰 흐름이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보면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하는 것이 특징이 2.8%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건 주간 단위인데요.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 리츠라는 것들, 그리고 헬스케어 이게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필수 소비지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필수 소비지도 상당히 선방했어요. 0.4%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방어적 섹터 주식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것이 시장에서 최근의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적어놓은 거고요. 이 부분은 지난 주말에 정기 방송에서 장수 본부장이 얘기해 주셨던 건데요.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IH 마켓 PMI 지수가 50.09%로요. 하락폭이 우려를 좀 크게 늘려놨다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조업도 마찬가지, 서비스 부분도 39개월 만에 최저가 나오면서요.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GDP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고, 특히 지난 주말에 나왔죠. 내구재 주문도 전달에 1.7에서 마이너스 2.7로 급감한 거, 이 부분에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정규방송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지금 그 10년 물가 3개월이 역전돼 있단 말이죠. 물론 하루 역전됐다 풀렸다 하고 있지만 지금 10년 물가 3개월이 역전된 부분은 2007년이 최대폭이다는 얘기죠.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지난 토요일 날 정말 정규 방송에서 일부 시간에 장수 본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화두가 모건 스탠리의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월요일날 휴장이지만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시장이 약간 다시 슬로우한 모습 별로 좋지 않으면 아마 군두라와 같은 사람이 또 나와갖고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또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야르데니 리서치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르데니 리서치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다 아직 회의적으로 볼 때도 1분기에도 플러스 한 2% 정도 이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부터도 빠르면 4분기에도 두 자리 수익 증가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무역 긴장,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야르데니가 얘기했다는 거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외부 중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결국 회사
SRO와 기업들의 어떤 투자, 설비 투자라든가 다양한 자본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구독, 좋아요, 알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네이버, 밴드, 뭐 토크, 뭐 스토리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 많은 그 주위 분들한테도 미국 주식을 알려주시는데 꼭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유를 해주시는 거에 따른 저희가 6월 9일까지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6월 9일까지 공유를 해주신 거를 저희 카페에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해서 인증해 주시면 5장씩 여러분들한테 그런 저희 지난번에 약속해드렸던 그 강의를 보는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이제 2주 전에 한 건데 배당과 관련돼서 여전히 핫하기 때문에 배당 ETF 여기 안 보시면 꼭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요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튜브 미국 주식입니다 구독자 10,000명 넘어갔고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 물론 저는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못 가지만 저는 이제 화상으로 명렬하겠고요. 80분만 모여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자축연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커피값, 뭐 다과값 해갖고 10,000원씩만 받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6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오고요.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시면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안내사항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저희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할 테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거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저희의 서비스도 론칭하는 것도 아마 그 전날이 뭐 그 언저리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무역 숫자 글씨가 틀렸는데요. 5일이요. 완전 글씨가 틀렸는데요. 지금 보면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주말을 통해서도 계속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가 양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하고 골프 치고 스모 경기 봐서 뭐 약간 분위기가 그런 거 곁에서 보는 거 되겠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또 화해도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본격 협상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 없고요. 무역 전쟁의 타결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좀 확산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골드만삭스는요. 지금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관세 인상을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에 500억, 이번에 2천억, 나머지가 3천 몇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금 4% 정도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경고한 게 있겠고요. 또 보시면 이번 주에 추가적인 이슈 몇 가지 보면 지난 주말에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사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EU에서 총선거가 있는데 결국은 테레사 메이 총리 후임으로 지금 8명이나 총리직에 도착할 정도로 지금 누가 될지 모르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근데 선거 전후를 보면 그 주시장이 좀 악재 인식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물론 선거 다 끝나면 괜찮은데 선거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악재 인식하셔야 되겠고요. 경제 지표에는 이번 주에는 아마 금요일 날 있을 중국의 PMI 발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5월 PMI가 금요일 발표된다는 거. 그리고 미국은 소비자의 소비 지표 그리고 GDP 1분기 지표 정도가 이번 주에 핫 이슈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JTP가 2분기가 지금 미국의 GDP를 당초 2.25%에서 최근에 이런 이런 관세에 대한 인상 이런 얘기 이런 향후의 불명확성 불안감 때문에 2분기에 지금 GDP가 좀 안 좋아지는 거로 2.25%에서 1%로 확 줄여서 좀 수정했다고 발표해야 되겠고요. 실적은 이번 주에는 뭐 좀 뒤에 있다 리스트를 드리겠지만 코스트코나 달러트리나 얼타뷰티 등 대부분의 유통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이미 지금 월마트나 타겟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하반기에 어떤 가격 인상 가능성, 중국에서의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달러트리나 같은 경우가 이번 어떻게 반응이 있을지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코스트코도 여전히 물론 중국에 대한 비중이 있지만 제품에 당연히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코스트코는 여전히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발표할 가능성. 이미 코스트코는 매달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매달 판매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4월 것도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날짜별로 추가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월요일날은 미국, 영국 다 같이 논다. 그러니까 빠진 거 말씀드리면 화요일날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인덱스가 나오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적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있고요. 목요일날이 말씀드렸던 1분기 GDP 수정치, 세컨드 에듀페이션이 한 달 전에 3.2% 나온 것에 대한 수정치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코스코, 달러제너럴,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금요일날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US 퍼스널 스펜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시장 관심거리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딱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마감하겠는데요. 뭐 당장 당장 하루 이틀짜리 아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첫 번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파이퍼 제프리에서요 3년 내 3,000달러 갈 수 있다는, 듣기만 해도 이제 흐뭇한 레포트를 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오늘 CNBC 자료, 그리고 배런스 자료를 두 개 다 링크를 제가 해놨으니까 각자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2년 내지 3년 후의 가격이라는 것인데, 물론 지금 이제 1,800달러 정도, 2,0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또 1,823달러 정도 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뭐 2,000달러 사시고 좀 물려서 고민하시면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좀 붙어주셔. 늘 말씀드리지만 딱 이거를 하나 프린트해서 마음가짐을 늘 좋게 가지시란 만점에서 소개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까 이거 CNBC 자료, 2년 내 3,000달러, 길게 보면 3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2년인데 잘못 썼어요. 2년, 3년인데요. 또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3,000달러. 왜냐면 이건 between 2 and 3 years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2022년 중반, 2021년 중반에서 2022년 중반. 그래서 짧게 보면 2년이고요. CNBC는 2년이라고 쓴 거고, 배런즈는 3년이라고 쓴 건데, 그래서 24일에 36개월인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한 거가 중요한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실제로 보면 뭐 특별하게 그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특별하게 그 M&A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는 그 파이버 제프리는 중요한 거가 각 사업부별의 평가를, 각 사업부별로의 이거의 부가가치를 생각해내서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에서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서 sum of the parts라는 거 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거기서 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홀푸드 같은 다양한 이제 사업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자꾸 지나가네요, 여기요.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겠고요. 그 기존 오프라인 매장 있겠고, 이커머스 분야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애드버타이징 있겠고요. 그리고 AWS, 저희도 이제 AWS 고객인데요.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새로운 서비스 이번에 런칭한다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도 AWS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업을 포함해서 2022년에 하는 건데, 자기가 보기에 여기 중요한 거가 상당히 비교적으로 보수적으로 이 가격을 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해갖고 2022년에서 2030년까지인데, 기존에 여타 이커머스 기업보다는 1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할인한 가격이 3,000달러고요. 이커머스랑 비교했을 때 할인한 가격이 되겠고요. 오히려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리테일 점포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2,031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봤을 때는 이거죠. 이커머스 가격에 대비 10% 할인한 가격을 3,000달러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00달러를 2년에서 3년 사이에 간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아마존을 좋게 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엄청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고 회복했다가 다시 재미없는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엔 특히 골드만삭스가 EPS가 지금 중국에서의 긴장 관계가 커지면 중국에서의 사업 때문에 EPS가 30%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의 반론입니다. 반론을 쓴 것이 웨드부시 증권에서 썼어요. 웨드부시의 제목은 Buy Apple Stock While It is Weak. 주가가 약할 때 오히려 사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니얼 아이비스라는 사람이 쓰는 거고요. 여전히 225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래 부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로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그 중국과의 추가적인 관세 매기는 것이 있겠고요. 실제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의 반 애플, 반미 제품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이제 배격하고 이런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1달러에서 1.3% 달러 정도의 그 주당 이익의 감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봤자 10%라고 합니다. 10%. 그래서 자기는 30%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 그래서 지금 2020년에 결산에 지금 주당 이익은 13달러 약간 못 미치는 뭐 그 정도단 얘기죠. 그래서 자기네는 여전히 220달러의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있고 딱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엄청 겁줬는데 자기는 절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요.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는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거의 매번 질문이 오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 나왔던 거는 이제 모건스탠에서 최악은 10달러 얘기했고요. 시티그룹에서는 최악은 32달러 얘기했는데요. 또 반대로 한 리서치에서 한 투자 기관에서 3,000달러예요. 이거 베어 케이스고 이건 블루 케이스입니다. 블루 케이스 가장 좋았을 경우 4,000달러까지 했고요. 얘네들은 최악의 경우가 560달러인가만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요 자료, 이제 그거를 제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강의해드린 거 주말 시향 방송한 거에 그 부분만 딱 발췌했어요. 5분짜리 딱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 딱 이해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 아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들은 아마 인투이트입니다. 인투이트는 한국에 계신 분은 익숙하지 않아서 매매가 쉽지 않은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여기 고객이죠. 대부분의 고객이죠. 물론 유학생분들은 상관없지만 거기서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에서 일을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물론 대부분이 아닐 수 있죠. 뭐 한 군데가 더 있고요. 뭐 무료로 주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터보텍스 있죠. 코스트코에서도 팔잖아요. 터보텍스. 물론 캐나다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는데 터보텍스 하는 지주회사가 바로 인투이트죠. 그게 터보텍스뿐만 아니라 이게 중소기업들의 회계, 세무관리, 재무관리 이런 그런 회계 시스템 이런 건 다 하는 거죠. 터보텍스 하는 회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 6%는 올라가는데요. 이건 이제 평균만 보시면 이건 갖고 계신 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원님들 중에서도요. 264달러 이제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와 있는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발표하고 나서 쭉 또 목표를 조금씩 올려놓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가격보다 이퀄도 있고 바이도 있고 아웃펌도 있지만 목표 주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평균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냥 갖고 계시라. 저라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국에 계신 분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굳이 따지면 더존 비존 같은 건데 미국은 개인들이 전부 다 매년 소득세인 거라.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만 사업하시는 분 5월인가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보통 월급쟁이는 안 하잖아요. 미국은 월급쟁이가 뭔가 다 자기가 개인소득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4월 말까지. 4월 말 맞지 않나요? 미국도요. 그래서 틀리면 확인해 주시고 여하튼 그런 거에 들어가는 개인들이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터보텍스라면 다 압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자꾸 금요일날이네. 한국 시간 토요일날 강의한 것 중에 핵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였어요. 결국은 변동성 장세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주에는 저희가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배당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배당보다는 변동성 장세 워낙 강한 거가 베타 값이 낮은 거 저베타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베타 관련 ETF를 3개 했고 그 중에 하나가 59달러짜리 USMB인가 그런 건데 비자, 맥도날드, 펩시,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게 시장에서 S&P 500보다도 꾸준하게 안정된 흐름. 특히 5년 동안 보면 오히려 좀 올랐죠. 더 이겼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 그래서 오늘 60달러짜리. 정확하게 59점 몇 달러입니다. 지금 이 금요일 가격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토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날 제가 또 재테크 칼럼에서 이건 또 전주에는 언제 팔아야 되냐를 물어보시는데 어떤 분들이 언제 사야 되냐 물어보시면 또 계셔갖고 거기서 차관을 샜는데 요즘 죄송스럽게 제가 볼륨 업하는 거를 볼륨 버튼을 하나
만 눌렀어요. 완전히 또 까먹고. 그래서 볼륨이 좀 낮았지만 그래도 뭐 조금 볼륨 올리시고 이어폰 듣고 들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때보다는 낮으니까 그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언제 사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의 미치다 네이버 카페 2학년 더블 여기 보시면 요거 클릭하시면 이후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로 해서 오늘 간단하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간은 월요일날 휴장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 봐서 화요일날 한국 시간 화요일날 오전에는 특별한 게 있으면 라이브를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라이브를 하지 않고 간단한 거 다른 거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간단하게 미리 녹화를 하는 거 그 정도로 하겠고요. 라이브는 아마 수요일날 새벽 시간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는 거로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